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과의 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나갈까요? 자, 지난주 어디까지 봤었죠? 도시개발법 전반부 쪽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까지 살펴봤죠.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 이제 남은 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의 내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끝나면 도시개발법의 전반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들어본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전반부에 관한 거 그것도 2시간에 또 걸쳐서 또 살펴봅니다. 오늘 4시간 중에서 2시간은 도시개발법 후반부,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전반부 그쪽을 살펴보는 게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브리핑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기 보니까 시가 한 수 여기 쭉 써 있습니다. 어떤 시가 있죠? 푸시킨이라는 분이 쓰신 3이라는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3이라고 있죠? 이건 옛날에 저희가 이발소, 어릴 때 이발소에 가보면 꼭 이발소 맨 위에 걸려있는 액자에 꼭 요 시가 하나씩 있는 건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명한 시죠. 근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번역하고 어떤 분은 저런 식으로 용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번역해 있는 요 상태의 말이 전 마음에 쏙 들어서 이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살다 보면 생활이라는 게 우리를 속인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뭐하라?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네, 즐거운 날이 온답니다. 현재는 뭐한 것? 괴로운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들 중에서 색깔을 진하게 한 게 뭐죠? 빨간색으로 바꾼 거.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슬픈 날이 뭐가 된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뀐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지 압니까? 슬픈 날이 뭔다? 지나가 버리면 그랬습니다. 슬픈 날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현실일 뿐이지 슬픈 날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추억입니까? 현재는 슬픈 날이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그건 고통스러운 지옥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슬픈 날이 뭐야 된다? 지나가 버려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지나갔던 그 슬픈 추억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옛날에 뭔가 참 힘든 일이 있었어. 그걸 견디고 잘 버텨냈어. 그래서 극복하고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옛날에 그 힘들고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뭐라 하죠?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내가 참 잘 버티고 잘 살았어. 그건 뭐가 된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동안은 뭐죠? 고통스러운 지옥입니다. 현재는 왜? 아직은 슬픈 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요게 끝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는 뭐가 되죠? 그 열심히 공부했던 이 시절이 그 당시에는 공부하는 시점에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나면 어떻다? 그건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끝내놓고 내년에 연주 올해 여러분들 시험 붙고 내년에 다시 업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때 공부할 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엄마가 가라니까 할 수 없이 학교 갔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이걸 한번 따서 내가 무슨 업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잖아. 그래서 합격하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 거거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다면 뭐했다? 서울대학교 법대도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충실하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면 내 그 공부했던 그게 내 스스로가 상당히 대견스럽고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날이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괴롭고 마음은 뭐했다? 미래, 합격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이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현재는 괴로운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슬픈 날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이거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강의 나간다 그랬죠? 도시개발법 뒷부분 무슨 방식?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환지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환지 방식이죠?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새로 개발을 싹 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 땅을 새로 바꿔주는 것, 환지, 바꿀 환자, 땅지자거든요. 땅을 바꿔주자.
종전에 논밭만 있던 이런 땅들을 싹 까뭉개고 새로 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1번 필지 가진 사람에게는 요 1번 필지 이걸 주고 2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2번 이걸 주고 3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요거 3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종전에 토지 가졌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디야? 환지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무슨 계획일까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건지 새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의 성격을 갖죠. 이런 땅을 가진 분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바로 환지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환지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이게 환지계획의 내용이죠. 이것도 심심찮게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환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건축물 같은 거 칠 때도 뭘 지어야 되죠? 설계 도면을 그리잖아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전체적인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해주겠다는 전체적인 설계 도면을 말한다? 환지 설계라는 걸 제일 먼저 그려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되어 있죠. 이때 요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4번 필지. 이걸 필지라고 부릅니다. 그때 필지별 환지 명세란 종전의 토지가 하나 요겁니다. 환지 명세라 그랬지. 종전의 토지 명세가 아닙니다. 환지 명세입니다. 그러면 각 1번 필지, 2번 필지, 요거 8번 필지, 9번 필지, 요거 3번 필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각 하나하나 필지별로 된 무슨 명세? 환지 명세. 요거는 누구한테 줄 땅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여기 쭉 적혀 있죠. 이게 필지별로 된 각각의 환지 명세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그랬습니다. 여기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라는 건 여기 청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청산하자. 자, 우리 부부관계도 청산하자.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도장 찍고 이혼하자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청산이라는 건 줄 건 주고 받은 건 먹고 우리 끝내자. 이게 청산입니다. 그러면 종전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서 청산 대상은 누가 있다냐? 첫째,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 본인의 신청 동의한 환지부지정. 이 말은 환지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종전에 있던 땅을 갖다가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시더냐? 70평생 거기서 농사만 지었던 분입니다. 그럼 농경지에서 농사만 짓던 분에게 새로 만들어진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는 도시 땅을 주겠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내가 그 도시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뭘 하고 살 거냐?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나보고 도시 가서 무슨 나이트클럽을 할 거야, 술집을 할 거야, 음식점을 할 거야. 배운 기술이라고는 농사 기술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은 뭘 받기를 원한다?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는 땅을 받기를 원할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돈 내놓으랍니다. 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달랍니다. 그럼 그 돈 갖고 가서 따로 옆에 있는 농경지 새로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겠다라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신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죠. 또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 수익자에게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려고 봤더니 마땅히 이 토지에 맞는 종전의 토지에 맞는 새로운 환지를 정하기가 참 곤란해요. 마땅히 이 종전의 소유자 6번 필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을 줄랬더니 줄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6번 필지 소유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하더냐? 당신한테 새로운 땅을 주려고 봤더니 그거에 맞는 땅이 적당한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냥 돈 받고 떠나시렵니까? 그게 바로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6번 필지 소유자가 뭐라죠? 그러지요 라고 뭐 해주더라? 동의하더라. 그건 동의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나 환지 받기 싫어요 하면 본인의 신청한 환지부지정이고 사업시행자가 당신한테는 마땅히 줄만한 땅이 없으니까 돈 받고 떠나시렵니까? 했더니 그러지요 라고 동의하지만 그때도 뭐가 이루어진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얘기죠. 그때 중요한 건 이때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환지부지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종전 6번 필지에 혹시 누가 있었다면 임차권자 등이 있었다면 그 임차권자에 뭐도 받아야 된다? 동의도 받아야 그래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죠. 왜 중요하죠? 자, 여기 토지 소유자만 나 돈 받고 떠날 테니까 이거 환지 받는 거 싫어요 그랬어. 근데 문제는 아직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 임차권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임차권자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임대차 계약서를 썼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사유수익 할 수 있는데 주인 새끼만 지만 돈 받고 떠나버리면 임차권자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따라서 이때는 주인만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고 본인의 신청 동의만 있다고 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돈 주고 떠나는 게 아니고 임차권자도 뭐라고 되냐? 임대차 계약 기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 그래 포기할게. 뭐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로 내가 받던 보증금 탈란 얘기입니다. 보증받고 임차인도 떠나겠대. 그럴 때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 본인의 신청 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그 토지 위에 누가 있었다면 임차권자가 있었다면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또 여기 과수토지라는 게 있죠. 지나치게 작은 땅이 있습니다. 이 지나치게 작은 땅은 환지를 준다 못 준다?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땅들은 건축물을 지을 수는 최소한의 규격을 갖춰야 됩니다. 땅이 너무 작아요. 몇 평이래? 한 평이래. 그럼 한 평에다가는 무슨 건물이 짓겠습니까? 한 평이 얼마죠? 이쪽으로 1.8m, 이쪽으로 1.8m. 요 정도야. 사람이 누우면 차지할 수 있는 그 공간, 이게 한 평이거든요. 그럼 그 한 평 땅을 주겠대? 그럼 거기다 뭐를 하는 거야? 뭐 죽으면 거기 묘지를 쓰자는 얘기야? 뭐 하자는 얘기야? 값어치가 없잖아요. 따라서 너무 작은 땅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환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에 갖고 있던 땅이 너무 작은 땅이야. 그럼 이분들에게는 마땅히 줄 만한 환지가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도 뭐한다? 과수토지. 과수라는 건 지나칠 과자, 작을 숫자죠. 지나치게 작은 토지, 이게 과수토지입니다. 요거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니까 뭐 해야 되죠? 떠나보내면서 뭘 준다? 돈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다? 청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대상이다? 청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또 청산 대상은 또 있어요. 여기 증환지, 감환지라는 말이 나오죠? 1번 필지와 2번 필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1번 필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땅의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였습니다. 2번 필지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2배가 되는 2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지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최소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땅 있죠? 그때 그 땅의 최소 면적은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이렇게 건축법에 나와요. 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되는 최소 면적이 최소한 15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주거지역이라면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토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죠. 그래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60제곱미터로 다 딱 잘랐어. 그럼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에게 60제곱미터 땅을 주겠답니다. 그럼 200제곱미터 가진 사람에게 60제곱미터 땅을 주겠답니다. 똑같이 돼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냐? 아니 땅의 크기가 달랐는데 주는 땅은 똑같네? 왜요?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딱딱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똑같이 60, 6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죠.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땅을 받는데 100을 가진 사람에게 60으로 줄여주면은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손해본 것 같죠?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환지 방식에서의 핵심은 종전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주게 되면 새로 받는 땅의 면적은 종전보다 커진다, 같아진다, 작아진다. 셋에 어떤 게 정답이죠? 다시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지를 줄 때 이 환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더 커진다, 같아진다, 작아진다. 쉽게 말하면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새로 줄 때 100을 줄 것이냐, 같아진 거죠? 다시 더 크게 준다, 150짜리를 줄 것이냐, 아니면 50만 줄 것이냐, 더 작아지냐 이거죠. 정답은 뭐다? 작아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땅을 주는데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건 이 1번 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새로 주는 환지 면적은 다 줄어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공시설 어디서 나왔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일 처음에 용어정의에서 공공시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네 가지만 애워라 그랬죠? 뭐 있었죠? 공공시설 네 가지. 도공철수. 도공철수 기억납니까? 도로, 공원, 철도, 수도라는 네 가지가 있었죠. 바로 여기다 뭘 만든다?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걸 만든답니다. 자, 보시죠. 종전에는 여기 소달곶지 지나가는 이런
조그만 소록들만 하나, 둘, 셋 소록들이 작은 도로 이렇게 3개가 도로라는 공공설의 전부였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 몇 차선이야? 4차선 도로. 여기는 6차선 도로 같은 도로가 큼직큼직한 도로들이 쫙쫙 뻗어버렸습니다. 종전의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에 비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 면적은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다. 공공설이 더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종전의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뭐가 만들어졌다? 더 넓은 도로가 만들어서 도로가 차지하는 게 많아졌죠. 종전에 있던 여기 공원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새로 만들어진 공원은 종전보다도 월등히 더 큰 공원 같은 게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공공설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공공설이 늘어나는 것만큼 종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땅의 면적은 뭔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땅 전체적인 규모는 똑같은 건데, 이 규모는 큰데 똑같은데 도로를 많이 만든다? 그럼 도로는 누가 갖게 돼 있죠? 공공시설 관리처에게 무상으로 기수된다. 이게 공공시설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도로나 공원 같은 건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고 그 관리하는 관리청들에게 무상으로 기수됩니다. 따라서 누구 땅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들 자기 땅이 아니 되는 겁니다. 도로를 어떻게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토지 소유자들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땅이 되죠. 즉 토지 소유자들이 내놓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많이 설치되면 많이 설치될수록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이 대로 받는 환지 면적은 뭐한다? 줄어든다 이겁니다. 또 새로 이런 땅을 싹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려면 뭐가 들어갑니까? 개발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개발비를 누가 부담한다?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새로 개발하는 비용을 지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종전의 땅을 개발해서 누가 가질 거야? 자기들이 갖겠다 그랬어. 그럼 개발비 누가 내야 돼? 개발은 지들이 내야 되죠. 자기들 땅을 개발해서 지들이 나눠 갖겠다. 이게 환지 방식이니까 그때 개발하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그 땅을 어떻게 부담한다? 현금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땅 중에 일부에다 뭘 정한다? 여기 채비지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채비지가 정해지면 이건 뭐 된다? 아파트 지을 땅으로서 팔아버립니다. 그럼 그 산 사람이 여기다 아파트 짓겠죠. 그럼 팔아버리면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오잖아. 그 채비지 가격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짜리들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조성해 놓은 걸 이걸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돈 갖고 뭐한다? 여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결국 이 채비지도 원래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갖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뭐로 정한다? 채비지로 정해가지고 이건 환지로 정하지 않고 즉 종전의 토지 소유에게 주지 않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걸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들어온 돈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쓰겠다. 이것이 바로 채비지입니다. 그럼 채비지 면적이 차지하는 것만큼 여기 있던 사람들이 돌려받는 환지 면적도 뭐한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느라고 면적이 줄어들었고 채비지를 지정하느라고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다 빼고 남는 땅만 가지고 종전의 토지소유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땅의 면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줄어들까? 실질적으로 실무 사례를 보면 약 반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50제곱미터 주는 게 일반적이고 또 2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반으로 줄여서 100제곱미터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종전했던 땅들을 면적식으로 한다면 면적 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똑같이 그 비율대로 줄여주면 되죠. 근데 그게 50%가 될지 60%가 될지 70%가 될지는 그거는 각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근데 통상은 우리 50%라고 지금 가정하자. 심화학습에서 나중에 꼭 조금 더 들어갈 건데 지금은 반만 줄어든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종전에 100 가진 사람은 얼마 줘야 됩니까? 50을 줘야 됩니다. 200 가진 사람은 반으로 줄여서 100을 주는 게 그게 원래의 규격에 맞춰서 반으로 다 줄여주라 그랬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필지가 어떻게 돼 있죠? 규격화돼 있다 그랬죠. 얼마로 규격화시켰습니까? 60제곱미터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100을 가진 사람에게 원래는 얼마를 줘야 되는데 50만 줘야 되는데 지금 50을 줬습니까? 60을 줬습니까? 60제곱미터를 줬죠. 10제곱미터를 더 드린 겁니다. 100에서 60으로 줄어들어서 이게 줄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100짜리는 반으로 줄여서 준다면 원칙은 50제곱미터만 주는 게 맞는데 50이 아닌 10을 늘려서 60으로 줬죠. 왜? 한 필지 규격 사이즈 자체가 60이라서
50만 줄 수 없어서 10을 더 얹은 60으로 만들어줬습니다. 10을 더 드렸죠? 이렇게 더 주는 걸 말한다. 증환지. 환지를 증가시켜서 줬다. 이게 증환지죠. 그럼 10을 더 받은 것만큼 이 사람은 뭐였죠? 꽁돈 생긴 겁니다. 원래는 100짜리 반으로 줄여서 50만 줘야 되는데 한 사이즈 자체의 크기가 한 필지 도지크기가 60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0을 주면 10을 더 줬잖아. 그럼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10을 더 받았으니까 뭐죠? 돈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증환지 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더 늘려서 받았으니까 더 늘려받는 10제곱미터만큼은 돈을 내놓으랍니다. 이것도 뭐가 된다? 청산금 징수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거 2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원래는 얼마 줘야 되죠? 반으로 줄여주라 그랬으니까 이걸 50인자 반을 줄이면 200짜리는 100을 줘야 되죠. 근데 지금 얼마 준답니까? 이것도 사이즈가 60이니까 60밖에 못 줍니다. 그럼 얼마를 줄였습니까? 40제곱미터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200짜리는 100으로 줄여줘야 될 걸 100이 아닌 60만 주니까 땅을 줄여서 줬다. 감환지. 환지를 주는데 줄일 감자죠. 줄여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감환지. 그러면 얼마를 못 받았죠? 40제곱미터 못 받았잖아. 그건 뭐로 주겠답니까? 현금으로 드리겠답니다. 그건 청산금 효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증환지는 청산금 징수 대상이고 감환지는 청산금 효부 대상입니다. 이때 증환지 할 때 증이 뭐죠? 이거는 뭐죠? 징수 대상이다. 뭐 징수라는 게 되는 거고 징수야.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감환지 기억이죠? 요거는 뭐 한단다? 효부 대상이다. 요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환지는 청산금 징수 대상이고 지긋지긋 그죠? 감환지 기억이죠? 기억이니까 효부 기억이죠. 그래서 증환지는 징수 대상이고 감환지는 효부 대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긋지긋 기억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무슨 대상이다? 청산 대상 토지입니다. 결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돈 받고 떠나라 청산 대상이고 늘려주면은 늘려준 것만큼 돈 더 내놔라 해서 증환지하는 것도 청산금 징수 대상이고 너무 큰 걸 줄여서 주면은 그때는 감환지 돼서 손해본 것만큼은 돈으로 주는 청산금 효부 대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청산 대상 토지가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죠. 또 채비지 보류지 명세도 있습니다. 이때 채비지가 뭐죠? 아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시행자가 지가 갖는 땅을 뭐란다? 채비지 그랬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하는 땅이죠. 반면에 보류지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좀 전에 말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땅도 보류지가 되고 동시에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목적 달성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새로운 땅으로 주지 않고 남겨둔 땅 여기다는 뭐를 하려고 한다? 어떤 추모공원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단다 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 이걸 일단은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두 번째, 정관대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다.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 땅을 그걸 특히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보류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걸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부른다. 보류지 속의 일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 걸 그걸 채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채비지, 보류지 각각 명세서가 환지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여기 입치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하고 됐네. 이때 입치환지라는 게 뭐죠? 환지라는 건 바꿀 환자 땅지자니까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슨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은 토목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토목사업이 뭐죠? 새로 도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해주는 사업 이게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원칙이. 따라서 환지라는 건 땅을 바꿔준다 그랬잖아. 그럼 종전의 논밭을 싹 까먹여서 새로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해주고 이 각 필지마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시설 이런 걸 어디다 만들어준다? 각 필지마다 다 그런 걸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거기다 뭐 한다? 거기다 건물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도 수용방식을 할 때도 나중에 분양할 때는 그때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환지 방식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원칙적인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다? 토목사업이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그렇다고 건축물은 하나도 안 지을까? 아닙니다. 건축물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 토지 또는 종전에 건축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람에게 뭘 준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줘서 뭘 준다? 구분 소유권으로 주는 거. 그래서 여기다 구분 소유권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 주는 걸 이걸 뭐라 부른다? 입체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5번, 16번, 17번, 17번, 18번까지 이 네 사람의 필지는 다 뭘 갖고 있었습니까? 주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중에 원하는 것보다 주택을 원하는 거지 땅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원하겠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묶어서 니들은 뭐라 주겠다? 이런 아파트를 줘서 15, 16, 17, 18 저 사람한테는 저런 주택으로 줄게. 그게 구분 소유권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 그걸 뭐라 한다? 입체환지를 한단다. 그리고 왜 입체란 말을 붙였죠? 환지는 땅을 바꿔준다. 환지라죠. 바꿀 환자, 땅지자. 근데 땅 위에다가 그냥 땅을 땅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 뭐 줬어?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건축물은 무슨 모양새를 갖는다? 입체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평지잖아. 근데 거기다 건물 지었으니까 입체적이죠? 그래서 그냥 땅으로 주는 환지가 아니라 건물을 주는 입체적인 모습으로 주는 입체환지를 한단다. 결국 입체환지는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집하는 거.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는 공유지분.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땅이 그 면적이 있죠? 그건 공유지분이잖아. 요 땅 중에 아파트 대지 중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럼 아파트는 전체 단지 중에 일부가 내 거잖아. 그럼 그 땅에 지분이 있습니다. 그걸 공유지분이라고 하는데 그 공유지분으로 주는 것. 이걸 뭘 한단다? 그걸 입체환지를 한단다. 그럼 입체환지 할 때 그 건축물의 명세서 같은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환지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라. 그까지죠. 자, 그 밖에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심화과정에서 조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핵심 정리 26번.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그랬습니다. 자,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마음대로 막 작성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된다? 원칙은 종전의 토지와 이 환지에 뭘 고려한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그 밖의 상황,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몇 가지는 반드시 고려하라?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합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 위치 1번 필지 가진 사람이 여기 위치에 있었네? 그럼 새로 주는 것도 원래 있던 땅, 거기 있는 자리를 줄 수 있으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가 있던 위치를 고려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필지 가진 사람 여기 주래. 2번 필지 지가 있던 자리. 이런 식으로 7번 필지 가진 사람 지가 있던 자리. 그런 식으로 원래 지가 있던 위치를 고려한다. 지목. 이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그게 목장용지냐 잡종지냐 이런 지목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고 면적. 종전의 땅들이 큰 땅을 가졌거든요. 작은 땅을 가졌냐. 그 면적 같은 거. 토질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수리라는 건 물줄기를 말합니다. 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 그 우리 국어라고 있죠. 국어, 물줄기에 흘러가는 그 공간, 그런 국어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이용상황, 현재 어떤 거로 이용하고 있는지 각 필지를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이거 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2번 필지 가진 사람은 이거 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걸 고려해서 환지를 정해주라. 이게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더라.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원칙만 고집하다냐? 아닙니다. 두 번째 뭐죠?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토지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라? 임차권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하나 있었죠? 자, 또 하나. 여기 종전에 공원 같은 공공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공설이 있었는데 환지를 정하다냐? 안 정하겠답니다. 여기에 새로 있던 공원을 새로 만들지 않겠대. 지금은 환지를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안 정할 수도 있어. 공원 안 만들 수도 있어. 그때도 공공설에 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공설이 있던 땅 있죠. 거기는 다른 환지의 대상일 수 있다. 거기는 다른 환지를 주는 그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작은 과수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첫째,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정이 있는데 그때는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환지를 정하지 않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설이 있습니다. 그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설도 환지를 정하지 않냐고. 그거는 다른 환지의 대상으로 씁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작은 화수토지들. 이것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작성 기준의 예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증환지, 가만지 있네. 아까 증환지는 종전했던 걸 주는데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반으로 줄여주는 게 원칙이라면 50만 줘야 되는데 10을 더 늘려줬으니까 그건 10 늘려받은 것만큼 돈 내놔라. 증환지는 청산금 징수 대상이죠. 반면에 2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반으로 줄이면 100을 줘야 되는데 현재 사이즈가 60밖에 안 되니까 60짜리로 줄여줬습니다. 40만큼 줄였죠? 그 40만큼은 청산금을 교부합니다. 그런 건 가만지 대상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보류지, 채비지 좀 전에 말씀드렸어. 첫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시식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뭔답니까?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뭐로 남겨둔다?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예, 보류지라는 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인데 두 가지가 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규약 등에서 정한, 규약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걸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그랬잖아요. 그럼 보류지 중에 그 일부를 뭐로 정한다? 채비지로 정하여. 채비지로 정하여. 그건 뭐에다 쓴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좀 전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요거 1번 있었죠? 그 첫 번째 나오는 요게 바로 특별히 뭐라고 한다? 그것만 채비지라고 부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1번 필지 가진 사람 요게 준다. 2번 필지 요거 준다. 근데 3번 필지는 요거 줬습니다. 그러고 4번 있던 땅의 일부하고 공공설이 있던 지역은 시청 건물이 들어가게 하고 4번 필지 가진 사람에게 이거 주고 5번 필지 가진 사람은 이거 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몇 번 필지는 없다? 6번 필지는 없습니다. 왜? 6번 필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새로 주는 땅에 6번은 없다 얘기죠.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7번 필지 가진 사람에게 뭐 주죠? 원래 있던 자리, 제자리. 7번이 있던 자리가 여기였으니까 그 자리를 준단다. 이걸 무슨 환지란다? 제자리 환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땅을 주는 걸 제자리 환지를 하죠. 반면에 8번 필지하고 9번 필지 보실까요? 원래 8번, 9번은 이 자리였잖아. 그럼 이 자리가 어디죠? 먼저 8번 필지가 있던 자리는 뭐가 들어간답니까? 보류지로 정한답니다. 8번 있던 이 위치를 여기네 보류지로 정했습니다.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8번한테 준다 못 준다? 못 주는 땅이죠. 환지로 정하지 않는 땅이니까 못 줬죠. 그래서 8번한테 어디를 줬습니까? 이쪽 길 건너편 이쪽을 8번으로 줬습니다. 8번이 1, 2 넘어갔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죠? 여기 있던 8번 땅을 이쪽 길 건너편 여기를 줬죠. 어디 준다는 얘기야? 대략 그림으로 보면 여기 2번 필지의 일부 여기를 8번 필지 있던 자리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번 필지 가진 사람은 원래 있던 자리가 이 자리가 뭐가 만들어집니까?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9번 필지 있던 사람 이 자리가 공원 부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원은 줄 수 없으니까 이 9번도 길 건너편에다가 이 길 건너편 여기다가 9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9번 필지 가진 사람인데 당신은 어디 가져란다? 9번에서 당신은 이거 가져라 라고 길 건너편 이쪽에다가 9번 필지를 줍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종전의 토지를 본 여기가 8번 필지가 들어갔고 9번이 여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뭘 한다? 원래 있던 자리를 환지로 줄 수 없으니까 8번 자리, 9번 자리를 보류지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겐 지가 있던 자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자리를 환지로 줍니다. 이걸 보고 뭘 한다? 다른 자리 환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원칙은 뭐죠? 제자리 환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들이 있던 위치쯤 거기다가 지들이 있던 위치에 비슷하게 맞춰줬잖아. 지금 4번, 5번, 3, 4, 5번도 3, 4, 5번 비슷하게 맞춰주죠. 그런데 8번하고 9번은 원래 있던 자리는 보류지나 공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옆으로 옮겨가서 8번, 9번 다른 자리를 줬습니다. 이런 걸 예배적으로 다른 자리 환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0번 필지 가진 사람 원래 있던 10번, 11번 가진 사람 11번, 12번 있던 자리 12번, 13번 있던 자리 13번 이렇게 해주죠. 근데 종전보다는 다 뭐죠?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공공설이 설치되고 이런 채비지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만큼 종전 땅보다는 면적이 뭔다?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럼 줄어들면 손해 아니냐? 아니에요. 왜 손해가 아니죠? 땅값 오르잖아 대신. 논밭하고 이렇게 도시로 개발한 거하고 땅값이 같습니까? 몇 배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값이 면적은 줄어드는데 땅값이 오르니까 손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보다도 면적이 줄어드는 비율보다도 땅값 오르는 그 비율이 더 커지면 이익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환지를 받았는데 손해래. 왜? 공공설이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또 채비지 면적을 너무 크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땅의 면적이 종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 종전에 100제부터 했는데 새로 주는 땅은 얼마 주겠대? 30제부터 주겠답니다. 그럼 100제부터 가진 사람에게 30제부터만 주면 그 30제부터 되는 땅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면적이 워낙 줄어들었으니까 그 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는 것. 그래서 공공설들이 너무 많이 설치하거나 채비지 면적이 너무 넓어버리면 돌려받는 땅의 면적이 환지 땅의 면적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너무 많이 줄어들면 결국 땅값은 오르더라도 별로 돈 안 된다.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환지 방식의 맹점이라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환지 방식으로 하면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종전보다는 땅값이 몇 배가 더 뛰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땅값 상승률이 더 높아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 그러나 아주 손해 안 보는 건 아니다. 실제로 손해봐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막 시벌시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뭐야 이 새끼들 새로 만들어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 만들어준다 해놓고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이거 뭐 이게 땅이라고 줘가지고 나보고 여기다 뭐하라고 돈도 안 되는 땅을 만들어줬다고 투덜투덜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 거기까지만 실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요거 14번 필지는 뭐였습니까? 지나치게 작은 땅이라서 미안하지만 너한테는 여기 줄 만한 사이즈가 없대. 그래서 너는 돈 받고 떠나라. 과수토지도 아까 환지 부정했었죠. 그래서 작은 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작은 땅은 뭐하죠? 늘려주면 돼. 중환지라면 돼. 그래서 100을 가진 사람한테는 원래는 50을 줘야 되는데 한 필지가 60으로 돼 있으니까 10을 늘려준다. 약간 작은 건 중환지. 지나치게 작은 거, 이렇게 너무 작은 건 막상 사이즈에 맞춰서 줄 만한 게 없으니까 이건 그냥 돈 받고 떠나라. 그건 과수토지는 환지 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15, 16, 17, 18 가진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지급하는 이렇게 주는 입체 환지를 주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넘어가자. 이때 환지 방식에서 가격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수용 방식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평가했었죠? 원칙적으로는 감정가격을 합니다. 종전의 땅 대신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팔을 때는 그건 원칙은 감정가격을 하는데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무료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학폐공사, 조폐공사 형님 계셨죠? 그 학폐공사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원칙은 감정가격, 학폐공사 같은 건 감정가격 이하라고 돼 있었죠. 반면에 환지 방식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먼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라는 걸 거쳐서 원래는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즉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앞서서 뭐부터 거치랍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먼저 거치랍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어디냐라고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감정평가업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먼저다? 감정평가업자 평가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한다? 결정하라. 이것이 원칙적으로 그 환지방식의 가격평가 방법입니다. 자, 그건 우리 기본서 어디에 나오죠? 지금 진도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쭉 넘어가셔서 그 216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그렇게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너무 많이 넘어갔다. 쭉 잘못 눌렀다. 어디까지 갔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위에 보면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나옵니다. 조심할 건 환지계획도 작성을 했으면 그걸 들고 뭐 받으러 가자? 인가 받으러 갑니다. 좀 전에 나왔던 이런 식으로 환지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어. 종전했던 땅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환지계획이 작성됐으면 그걸 들고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이거죠. 누구한테 간다? 특도 시장수 구청장한테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심할 건 사업시행자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중에서 누구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 그랬었거든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특도 시장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으랍니다. 특도가 어디죠? 제주도. 특별자치도사, 제주도 도지사한테,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도지사한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으랍니다. 근데 문제는 세종시예요. 세종특별자치시. 거기는
구청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직은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직은 없다고 그랬잖아. 현재 인구 23만 명입니다. 인구가 50만 명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구청장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도 그때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세종특별자치시한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에서는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하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시하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왜 특시가 빠져있더냐? 빠져있어요. 법에서. 잘못된 거죠. 특시도 놔야 됩니다. 특시, 특도, 시장수, 구청장 이렇게 지금은 써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누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는데 법에서는 현재 특시가 빠져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렇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 도시개발법은 특시를 빼고 있습니다. 안 넣고 있어. 근데 그건 잘못된 건데 넣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단다. 그래서 특도, 시장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누구만 인가 신청하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인가받습니다. 그럼 행정청인 시행자들은 인가 없어요. 인가 안 받고 지들이 그냥 환지게 작성해서 그냥 공고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런 특도, 시장수에게 인가받도록 돼 있죠. 그때 무슨 환지도 있다? 아까 말한 입체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입체환지가 뭐 있었죠? 뭘 준다 그랬습니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조성해서 거기다 뭐 준다? 아파트 같은 걸 쳐가지고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인 공유지분으로 지급하는 거, 그런 구분소유권으로 주는 걸, 그걸 뭐란다? 입체환지입니다. 왜 하죠? 첫째는 토지소유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야 돼. 소유자들의 신청입니다. 동의가 아니고. 그래서 왜 하죠? 목적.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여서 특히 필요한 경우. 이게 목적이야.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여서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또는 건축물 소유자 둘 다 할 수 있어. 신청을 받아서 그자들의 동의가 아니라 신청이라는 말을 조심하다. 받아서 뭘 준대?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이걸 무슨 환지란다? 입체환지랍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걸 쳐주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는 건축물의 일부죠? 내가 아파트 1201호 일부죠? 토지는 그 전체 지분 중에 일부 공유지분으로 주는 거. 이렇게 주는 걸 입체환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더냐? 자, 여기 보니까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 그랬는데 구분 건축물은 아파트를 줘준다 생각하면 되죠? 근데 아파트 뭐냐? 상가도 있을 수는 있어요. 상가 쭉 몇 개 줘놓고 구분 수익권으로 주면 그것도 구분 건축물이 됩니다. 근데 통상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를 줬는데 그 아파트 최소 공급 가격,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 되냐? 1억이랍니다. 문제는 종전의 권리가액. 이 종전의 권리가액이 뭐죠? 바로 이거. 종전에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여기 있다 15번 필지로 보자. 15번 필지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면 그게 얼마짜리 값어치로 평가될 것이냐 라는 새로 만들어주게 된 가치평가한 것이 그걸 뭐란다? 권리가액입니다. 그럼 권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종전의 토지 감정평가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비례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이 비례율이 뭐냐 하면 종전에 있던 이 땅을 새로 개발한다면 전체적으로 값어치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 값어치 상승 비율, 이걸 비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전했던 전체 땅값은 얼마였다? 1000억이라고 가정하죠. 1000억. 근데 새로 개발됐더니 이 값어치를 평가할 때는 얼마나? 2000억으로 나온대. 그럼 1000억짜리를 갖다가 개발했더니 2000억이 나왔죠? 그런데 개발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얼마 들어갔다니까? 예를 들면 500억이 들어갔대. 그러면 종전권 1000억에다가 개발비 500억을 처발랐더니 얼마가 됐다? 2000억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 값어치 상승률은 얼마죠? 50% 오른 거죠. 그 50% 오른 그 50% 오른 걸 뭐란다? 그걸 비례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갖고 있던 건 1000억짜리였는데 새로 개발했더니 2000억이 됐다. 근데 그 중에 공사비로 처발한 게 500억이 들어갔다. 그럼 1000억짜리에다가 공사비 500 들어간 거면 1500억이 들어간 거죠. 1000억에다가 500억 들어갔죠. 그렇더니 얼마짜리가 됐다? 2000억짜리가 됐다. 500억이 남은 거죠. 그 500억 증가된 그 비율을 그만큼이 실제는 값어치가 증가되죠. 그걸 비례율이라 합니다. 그럼 어디다가 종전의 땅 이사는 게 얼마 되냐? 1억짜리입니다. 그럼 1억짜리인데 그럼 권리가액으로 계산하면 그 1억에다 곱하기 비례율 50%를 더한 거죠. 그럼 150%짜리가 되면 그때는 얼마 된다? 1억 5천짜리죠. 그러면 종전에 1억 가진 사람이 새로 받는 건 얼마의 값어치로 평가한다? 새로는 1억
5천만 원짜리를 평가하자. 그런 게 바로 뭐가 된다? 권리가액입니다. 근데 여기 있던 권리가액을 평가했더니 그 권리가액이 얼마로 나왔다니까? 6천만 원으로 나왔답니다. 그럼 종전권 얼마였단 얘기야? 4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4천만 원에서 50% 값어치가 오른다고 쳤으니까 4천만 원짜리가 얼마 돼서 6천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 값은 1억짜리인데 종전에 있던 권리가액을 평가했더니 그건 6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1억에 60%밖에 안 되는 게 6천만 원이잖아. 그죠? 그 사람은 입찰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여기 써있죠? 종전의 권리가액이 이게 즉 6천만 원이죠. 조성된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 얼마? 1억에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예, 새로 짓는 아파트는 1억인데 종전에 있던 걸 평가한 새로 주는 권리가액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면 60%니까 100분의 70 이하, 70% 이하에 속하죠? 그때는 입찰지 신청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종전에 환지전 토지에 뭘 갖고 있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종전의 토지에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땅하고 주택하고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115필지 땅하고 15번 필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이게 아까 말한 얼마로 나왔다? 권리가액이 6천만 원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이 그게 얼마로 평가되냐 관계없이 뭐 100분의 70 이하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입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하죠. 자, 입찰제 신청기간, 실시계획의 내용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그 사이에서 입찰제 신청기간이 주는데 21일 범위 내에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입찰지 신청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공급할까? 원칙은 1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원래는 한 채만 주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 쓸 만큼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5채 갖고 있으면 5채 다 주는 경우가 있어. 어느 지역에서? 첫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에게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랬네. 그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액이라고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 했었어. 수도권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누죠? 3개 권역. 그래서 가운데 중심축이 수도권의 가운데를 뭐라고 부른다? 과밀억제권역. 위하고 아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동쪽 지역을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에게 위치한다? 위치하지 아니한다? 위치하지 않는다. 그럼 과밀억제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과밀억제를 제한 그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한테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돼서 입찰지 받는 건 만약에 종전의 토지 아까 4채를 갖고 있었으면 몇 채 받는다? 4채 다 받는 거야. 아까 종전에 여기 집이 4개 있었죠? 몇 번 뺄지? 15, 16, 17, 18 이걸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었어. 그래도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몇 채 받는다? 4채 다 받는다. 1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유한테는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쓴답니다. 요 주택을 쓰는데 이 아파트를 주는데 종전에 여기 뭐 있어?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몇 개를 갖고 있던 사람들 그분들은 소유한 주택만큼 숫자만큼 다 주겠다 이런 뜻이죠. 또 누구? 공공시행자들 누구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을 뭐라 부른다? 공공시행자라 부르는데 바로 이 공공시행자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얘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에서 파드려라 라고 됐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 질 때는 입찰지를 몇 채를 지냐? 100세대를 지었습니다. 자, 아파트 100세대를 지어서 이걸 뭐 하려고 했어? 입찰지로 주려고 그랬어. 근데 아까 입찰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빼고 났더니 실제로 준 건 몇 세대만 줬다? 80세대밖에 못 줬답니다. 입찰지 신청 자격에 맞는 사람이 80세대밖에 안 돼서 80세대를 줬습니다. 그럼 몇 세대 남았어? 20세대 분량이 남았잖아. 그 20세대 남은 건 뭐 한다? 자녀 건축물이죠. 그건 원칙이 뭐죠? 일반 공급 대상입니다. 즉 일반인들한테 분양해서 팔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단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전으로 청산을 받는 자. 아까 누가 있었죠? 여기 본인의 여기 떠난 사람 있죠. 특히 이 사람이야 과수투지. 환지를 받고는 싶었는데 종전의 땅이 너무 작아가지고 미안하지만 너는 환지 줄 땅이 없으니까 돈 받고 떠나라. 해서 이거 과수투지라서 환지를 받지 못하고 뭘 받았다? 금전으로 현금 청산당해서 떠난 사람.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 하나 그 철거되는 건축물에 누가 있다? 세입자들이 있더라. 그럼 세입자들은
환지를 안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떠나야 되잖아. 그때 철거되는 그런 건축물에 있던 세입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세대 남은 걸 그분들에게 먼저 주고,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그건 무슨 분양이다? 일반 분양으로 가자라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이천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라게 나오는데, 이거부터는 우리 뭐하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자.